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뉴스타임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대면 조사를 대검찰청에 사후 통보하면서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대국민 사과를 했습니다. 이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법 앞에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며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소연 기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에 대해 원칙을 어긴 일이라며 사과했습니다. 우리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총장 패싱 논란에 대해선 사전에 보고받지 못한 것이 맞다면서 일선 검찰청을 제대로 이끌지 못한 것도 자신의 책임이라고 했습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문책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진상을 파악한 뒤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오늘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상을 파악해보고 나서 거기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거취에 대한 질문에는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그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때 거취를 판단하겠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앞서 그제 진행된 김건희 여사 비공개 대면 조사는 조사가 시작된 지 10시간 가까이 지나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습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검찰총장이 김 여사 소환 시기와 방법을 사전 보고받지 못했다며 총장이 이 상황에 대해 깊이 고심하고 있다고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총장의 수사 지휘권이 배제된 도이치모터스 사건과 고가 가방 사건을 함께 조사해야 하는 만큼 사전 보고를 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두고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비공개 조사는 합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주말 있었던 김건희 여사 검찰 조사를 두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은 서울중앙지검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데 대해 허울뿐인 소환조사라며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습니다.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가 애처롭다며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관련해선 증인으로 나온 임성근 전 사단장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안 난다며 국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병대원 특검법이 재표결에서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비공개 조사는 합당한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정점식 정책위 의장은 법률상 영부인은 엄연한 경호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 민주당 정진상 전 대선 선대위 부실장 등이 비공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야말로 특혜였다고 했습니다. 이른바 총장 패싱 비판에 대해선 담당 검사가 사전 보고를 할 수 없도록 검찰총장 수사 지휘권을 박탈한 전임 문재인 정부 책임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주 다시 탄핵 청원 청문회를 열려는 것에 대해 국민 갈등을 부추기고 국정 혼란을 야기하는 위헌, 불법 청문회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탄핵 청문회는 피고인과 이해충돌 당사자들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 대통령을 공격하는 적반하장의 정쟁몰이일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TV 토론 이후 20여일 만입니다. 민주당의 차기 대선 후보로 유력한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기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욕에서 박일중 특파원입니다. 코로나19 확진 이후 사저에서 격리 중이던 바이든 미 대통령이 결국 민주당의 대선 후보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각 21일 오후 성명을 내고 후보에서 물러나 남은 임기 동안 대통령직에만 충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이번 주 후반에 좀 더 구체적으로 국민들에게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 발표 직전 일부 당 지도부에게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첫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에 시달려왔습니다.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민주당 소속 30여 명의 상하원 의원들이 그의 후보직 사퇴를 공개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부터 대선 유세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 그의 우군이었던 낸시 펠로시 전 미 하원 의장마저 그의 이름을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선거의 중요성을 역설하기도 했습니다. Elections are not about rewarding you for what you have done. They're about what you're going to do next. 바이든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민주당 내에선 애국적인 결정이라며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에 영광이라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돼 트럼프 전 대통령을 이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대통령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대선 후보 사퇴와 관련해 타국의 국내 정치 관련 상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미 동맹에 대한 미국 내 지지는 초당적이라며 정부는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미국과 계속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오늘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검찰은 김 위원장의 수천억 원을 동원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올려 경쟁사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의 구속 심사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검찰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시세 조종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SM 시세 조종 혐의 인정하다. 앞서 지난 17일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범수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지난해 2월 카카오가 하이브와 SM엔터테인먼트 인수전을 벌일 당시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위원장이 이를 보고받거나 관여했다는 게 검찰 판단입니다. 당시 카카오는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하이브의 공개 매수가인 12만 원보다 높은 가격에 사들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배재현 전 카카오 대표를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했는데 당시엔 시세 조종이 이루어진 날을 지난해 2월 가운데 나흘로 명시했습니다. 그런데 KBS 취재 결과 김 위원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지난해 2월 28일 단 하루만이 범죄 사실로 포함됐습니다. 이날은 카카오그룹이 1,3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집한 날입니다. 나머지 3일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 파트너스가 1,100억 원을 들여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사들인 날인데 이 때문에 검찰이 김 위원장과 원아시아 파트너스 간의 공모관계는 규명하지 못한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SM엔터테인먼트 시세 조종에 김 위원장이 얼마나 관여하고 승인했는지 여부가 향후 법원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위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이혜린입니다. 레이저, 감지기 등을 활용한 과학화 전투훈련 장비인 마일즈 장비 입찰에 10수년간 관여한 현역 군인이 뇌물수수 혐의로 군 검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해당 피의자는 육군본부 소속 김모 원사로 입찰 제안서 평가와 현장 실사 등 마일즈 분야에서만 15년 이상 일해 육군 최고 전문가로 꼽힙니다. 육군 검찰단은 최근 김 원사를 뇌물수수와 배임 혐의 등으로 입건하고 지난달 20일 김 원사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는 한편 뇌물을 공유한 혐의를 받는 방산업체 2곳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사건에 대해서 수사에 나섰던 경찰이 현직 교사 등 20여 명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들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선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처음으로 청탁금지법을 적용했습니다. 신현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사교육 카르텔 사건과 관련해 검찰에 넘긴 현직 교사는 모두 24명입니다. 이들은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사교육업체에 판매하거나 허위 서류를 내고 수능 출제 위원 등에 참여한 혐의를 받습니다.
수능 관련 사설 문항을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들에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은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청탁금지법을 처음으로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수능 관련 문항을 만들어 넘긴 대가로 최대 2억 5,400만 원까지 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2023학년도 6월 수능 모의평가 문항검토진으로 참여해 알게 된 정보를 활용해 사교육업체에 문항 11개를 만들어 판매한 한 현직 교사에 대해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허위 심사 자료를 이용해 수능과 모의고사 출제위원으로 참여한 혐의를 받는 현직 교사들도 송치됐습니다. 현직 교사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 주관하는 수능이나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참여하려면 최근 3년 동안 상업용 수험서 집필에 관여한 적 없다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수험서 집필 사실이 없다는 허위 자료를 제출해 출제위원으로 참여했다고 경찰은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교육부로부터 현직 교사의 문항 판매 행위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아 관련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경찰은 현재 사교육 카르텔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40명에 대해서도 신속히 수사를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아침 이슬의 가수이자 30년 넘게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운영한 김민기 씨가 향년 73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학전 측은 어제 저녁 김민기 대표가 위암 증세 악화로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1970년 아침 이슬로 데뷔한 김민기 씨는 1984년에는 노래를 찾는 사람들을 결성했고 대학로 소극장 학전을 33년 동안 운영했습니다. 수도권과 강원도에 다시 굵은 비가 내리면서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지역엔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앞으로 수도권과 강원, 충남엔 최대 60mm 이상의 비가 더 내리겠고 시간당 2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도 중부지방엔 비가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울과 경기 북부엔 최대 100mm 이상, 그 밖에 중부지방에도 5에서 최대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남해안 지역도 오전부터 비가 조금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과 남부지방엔 폭염특보가 계속되는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과 부산 25도 등 밤새 25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이 많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이 29도, 광주와 대구 34도, 제주가 35도까지 올라 온열 질환에 주의해야 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상에서 3.5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태풍 개미는 필리핀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고 있습니다. 주 후반쯤 중국 푸저우 부근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뉴스타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